자, 아무래도 스몰캡이라고 하는 이슈가 지난주부터 이제 MSCI 스몰캡 거기 편입된 기업들 아침에 우리 개장 전에 한번 쭉 다뤘고요. 뭐 그중에 일부 신성 ENG도 다뤄봤는데 그쪽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사하고 미드 스몰캡을 커버하고 있는 이상헌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이제 순서된 질문대로 가겠는데 SK 네트워크스 먼저 볼까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셨던고요. 예.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SK 매직하고 그 어커일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특히 SK 매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판관비, 특히 광고비를 많이 사용했는데 2분기부터 이 광고비를 효율화하면서 판관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2분기 때 실적 트렌드를 이루었고 네. 하반기도 이런 추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커일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엔데믹으로 인해서 그 객실 증가율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웨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실적 트렌드가 가시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사에 대해서 실적이 우상향되면서 EPS가 증가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SK 매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정수기 쪽 렌탈하는 코웨이하고 좀 비교되는 예전에 동양 매직을 인수한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워커힐도 인수해서 뭐 리모델링도 하고 다시 재개장을 했나요? 호텔이? 예. 인수는 안 했고요. 원래 SK가 죄송합니다. 예. 착각했네. 예. 자, 워커힐은 그러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최근에 리오프닝 뭐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뜨거운데 연관성이 또 있겠군요. 거기는 조금 이제 그 도심 속에서 좀 광진구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은 조금 그 모이는 것들은 좀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부분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가 지난 7월에 엔코아 지분 88%를 885억 원에 인수했다고요? 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엔코아 같은 거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구축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SK 네트워크스 본체도 있지만은 자회사들, 뭐 SK 매직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구축해주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로 소비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엔코아를 단순히 인수해서 요게 매출과 이익을 뭐 접목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런 향상을 위해서 인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요즘 또 뭐 AI 인공지능이 워낙 또 큰 화두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그룹사 내에 있던 NISI 업체들이 재주목받는 이런 부분이 좀 있겠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S1으로 한번 가볼까요? S1도 2분기 실적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2분기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됐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시스템 보안 가입자들이 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대한 가입자도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가 그 S1이 건물 관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의 신규 수주 플러스 관리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는 이런 매출 상승에 의해서 소폭 상승했지만은 전분기 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 상승이 2분기부터 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신규 수주를 위한 활동으로 비용이 좀 발생되면서 전분기 대비는 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 묻지마 얘기잖아요. 묻지마 뭐 범죄. 그러다 보니까 그 세큐리티라고 하는 보안 업체, 물리적인 보안이고 거기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보안이지만 S1이 그래서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겠군요. 예, 그런 측면 뭐 안타깝지만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의 CCTV는 보여줄 수만 있는 CCTV인데 네. AI 기능이 접목한 CCTV 이거는 그 지능형 CCTV라고 그렇죠. 하죠 지금은. 네. 그러면 뭐냐면 AI 기능으로 인해서 방대한 데이터 CCTV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이 감지가 되면은 네.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공공 역사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가령 또 아파트에서 네. 침입자를 발견한다든지, 사람의 이제 경비를 하지 않고 침입자 발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중대재해처벌법 법에 의해서 공사장에서 뭐 안전모를 안 쓴다든지 아니면 공사장에서 좀 위험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바로바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수요는 많이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이군요. 뭐 네.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뭐 감시받는 사회, 예, 그렇죠. 1000개의 눈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예, 예. 하여튼 그런 형태가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효성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소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예, 효성은 이제 지주사로서 낮은 이유는 지금 석유화학 계열사들, 특히 네. 효성화학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보 손익이 안 좋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부진했고요. 그렇지만은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석유화학 계열사들의 업황이 바닥을 상반기 때 확인했기 때문에 확 좋아지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효성 중공업의 약진은 좀 있던 모양인데 이러면은 이제 이 가치 측정할 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도 적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이걸 좀 풀어주신다면. 그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신규 수주, 전력기기, 특히 중공업 부분에서 신규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변압기, 전력기 요즘 이슈가 되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규 수주의 가격이 높게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주가도 오르고 밸류에이션 배수도 높아지는 상황이 있는데 NAV에서 순자산 가치에서 차지하는 효성중공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효성도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선 애널리스트가 지금 최근에 게재한 리포트를 보면 디리스킹 4형제의 밸류에이션 상승 구간. 예. 뭐 일반 투자자분들은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이걸 좀 풀어가지고 4형제가 일단 궁금하단 말이죠. 예. 뭘까요, 저게?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리스크라는 단어 자체는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공급망을 확립하는 그런 작용인데 네. 그게 전 세계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 공급망 블록화를 통해서 디리스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을 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디리스킹 사형제는 어디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전력기기 업체들, 네. 특히 이제 HG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다음에 이제 굴삭기 업체인 HG 현대인프라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수주 받았던 거가 매출로 인식하는데 그 제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하반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영업이익률의 증가는 밸류에이션 배수의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레이팅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CJ 지주사 중에 CJ 또 리포트를 게재하신 것 같은데 예. 이거 조금만 첨언을 추가로. 그 CJ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가지고 있는 CJ 올리브영 네. 지분 비상장 회사고 그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거의 한 95%, 100% 정도 증가됐는데 그 요인은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채널은 거의 CJ 올리브영으로 확립되는 체제인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H&B 시장 자체가 구조조정이 작년부터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71%까지 올리브영이 차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화장품 소비가 그 로드샵, 그다음에 브랜드샵 위주로 됐다가 지금 편지샵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올리브영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려면 올리브영 가자.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 비중도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 와서 화장품을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화장품을 산다고 치면은 올리브영에 물론 면세점도 있지만은 올리브영에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브랜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복합 브랜드가 몰려 있는 샵을 더 선호할 수 있다. 편지샵을 선호하는 편지샵을. 거니까.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 올리브영이 CJ 지주회사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예. 잘 들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지주와 미드 스몰캡은 미국은 아니죠. 미들. 예, 미들. 네, 미들 중간 스몰캡 정도. 예, 네. 예. 옐로우 주식. 예, 중소형주라고 네네. 표현하는. 미드라고 이 미국 드라마는 아닐 텐데. 예, 미들. 알겠습니다. 예.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지주사하고 미드 스몰캡 커버하고 있는 이상헌 애널리스트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